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초보 강의 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치투자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차트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의 기초를 알기 전에 차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런 게 저희는 차트라고 하고, 차트는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는 크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보조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캔들이라는 건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 거래량은 밑에 있는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따로 보조지표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캔들의 생성 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캔들의 생성부터 살펴볼게요. 캔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알려면 저희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 4개의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시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작한 가격이에요. 장이 9시에 시작을 하니까 9시의 가격이죠. 종가는 마감 가격, 끝난 가격이에요. 장이 3시 30분에 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가격입니다. 고가는 오늘 올라갔던 최고 가격, 저가는 가장 많이 내려갔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양봉과 파란색 음봉이 만들어지는데요. 양봉과 음봉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에요. 양봉의 경우 상승하는 추세에서 많이 나오고, 음봉의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봉의 종류에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는데, 이 봉 하나하나의 시간이 분봉으로 볼 때는 1분, 일봉으로 볼 때는 하루, 주봉으로 볼 때는 일주 이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뒤에 HTS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캔들이 구체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해서 생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커다란 양봉이 나왔어요. 오전 9시 만원에서부터 시작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꿀렁꿀렁 위로 올라갔다가 잠깐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9,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11,500원을 찍고 쭉 빠졌다가 11,0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걸 통해 살펴보면 시작한 가격은 만원이었죠. 그리고 끝난 가격은 11,000원이었어요. 이게 만원과 11,000원, 시가와 종가를 쭉 이어지면 저희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11,500원이 고가고 9,500원 저가예요. 이것도 표시해 줘야겠죠? 이거는 몸통 밖에 꼬리 영역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 꼬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캔들을 볼 때는 몸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꼬리를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음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봉의 경우는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경우였죠. 11,000원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11,500원을 갔다가 또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반등 한번 주지만 반등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쭉 떨어져서 9,500원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9,500원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하고 좀 사줍니다. 그래서 11,000원으로 끝났어요. 이 경우도 시가와 종가를 먼저 이어주시고 그러면 몸통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고가, 저가 표시해주시면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몸통과 꼬리를 통해서 이날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를 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캔들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캔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이한 캔들로는 점상 캔들, 점화 캔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점상이라는 거는 한국 주식시장은 그날 오를 수 있는 상한가, 하한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도 30%, 떨어져도 30%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30%밖에 못 움직입니다. 점상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계속 상한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빠졌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점상이 나온다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30%를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00원 했던 과자를 다음날 130원 주고 사 먹어라 이러면 여러분은 사 먹나요? 아무래도 사 먹기가 싫죠. 그런데 그렇게 30% 비싸게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격이 저희가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매수하는 세력의 힘이 팔려는 매도 세력의 힘보다 크면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매도하는 세력의 힘이 매수 세력보다 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상 같은 경우는 30% 올려놓고 시작을 해도 계속 사람들이 산다는 뜻으로
그만큼 매수 세력이 강하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화로 넘어가 볼게요. 점화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30% 빠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꼬리로 표시가 되겠죠? 다시 떨어지고 쭉 갈 수도 있고, 시작부터 하한가로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점하가 출현을 한다는 건 어제보다 30%가 싸진다는 거예요. 어제 100원 한 과자를 오늘 70원에 사 먹을 수 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한가에 걸리는 물량이 다 팔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하한가로 간다거나 계속 하한가가 유지가 되는 거는 회사에 엄청난 악재가 있거나 팔려는 사람들만 있고 사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한가 제한이 없었으면 과연 30%만 빠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날 더 빠질 수도 있고 다다음날까지도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점상이 나오든 하한가 점하가 나오든 변동폭이 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초보 분들이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네, 방금까지는 이제 점상과 점하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도지형과 갭락, 갭 등을 알아볼게요. 사실 갭락, 갭 등이 이제 점상, 점하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도지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는 캔들을 2개만 그렸는데 쭉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쭉 오르고 있었다가 여기 꼬리가 상당히 길죠? 위로도 길고 아래로도 길어요. 이걸 이제 매수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세 좋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수 세력이 힘이 셌어요. 근데 이 라인쯤에 닿으니까 매도 세력이 이제 할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사람이 많고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또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올랐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고 또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로 도지형이 발생을 합니다. 도지형이 추세 반전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은 매수 세력이 힘이 강했죠. 근데 지금은 매도 세력이 할만해졌으니까 이 도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는 상승 힘이 다하고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뭐 갭락이 나온다던가 할 수도 있어요. 도지가 나온다고 갭락이 나온다는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예시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갭락을 말씀을 드리면 갭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 두 캔들 같은 경우는 서로 붙어 다니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까지 한 방에 쭉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15,000원에서 한 방에 11,000원, 뭐 12,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만큼 갑자기 회사에 뭐 악재가 있다거나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매도 세력의 힘이 커진 경우겠죠. 매도 세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더 빠진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하의 경우가 대표적인 갭락의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오른쪽 볼게요. 이날은 올랐고 다음날은 떨어졌어요. 갑자기 다음날 갭을 폭 띄워주면서 갭등을 해버립니다. 점상이 대표적인 갭등 사례예요. 갭등도 점상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한 경우이기 때문에 갭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캔들을 볼 때는 무슨 형태면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이 형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러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그림이랑 비슷한데 제가 뒤에 캔들을 좀 더 그려봤어요. 여기서 올라가다 도지가 나왔고 갭락이 나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와리가리 W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 밑에 이 선을 닿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잠깐 깨진 적이 있지만 금세 맞고 튀어 올라갑니다. 위를 보시면 위에 닿는 순간 다시 가격이 떨어져요. 그만큼 이 위에 오면은 15,000원대 가격대 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고 11,000원대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가격이 버텨주는 곳을 지지선, 팔려는 사람이 많고 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곳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큰 박스를 그린다 해서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대각선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점을 놓고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단 여기가 높고 또 여기가 높고 이런 식으로 고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위쪽 선을 맞으면 떨어지고 아래쪽 선을 맞으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저항선, 밑에는 지지선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승 채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하락 채널이다. 주로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지지 저항을 한번 저희가 좀 응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겠다 하면 언제 사시고 싶나요?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면 이 15,000원에 사면 될까요? 이렇게 운 좋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11,000원에 사고 매도를 할 때는 이 15,000원 근처에서 계속 반복해서 팔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 박스권에서 이득을 계속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선에서 사는 거고 팔아야겠다 하면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저항선 근처에서 파는 게 정석적인 트레이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대각으로 이루어진 거에서도 밑에 지지 채널에 오면 받아주고 위에 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저희 캔들의 생성 과정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동평균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최근 일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5일 이동평균선, 20, 60, 120 이동평균선 4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주기가 짧다, 길이가 짧을수록 기울기가 큽니다. 지금 녹색이 가장 짧죠? 녹색 같은 경우가 다른 색깔에 비해서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울기가 큽니다. 그리고 장기선, 여기서 길이가 제일 긴 보라색 선 같은 경우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좀 무겁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선의 경우는 신뢰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경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지지와 저항의 역할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뒤에서 다뤄볼게요. 네, 이번에는 정배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그게 주기가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주기가 긴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가 있는 형태예요. 이쪽을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녹색, 빨강색, 주황색, 보라색이 순서대로 위아래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정배열이 생성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최근 5일간의 주가고 20일 같은 경우는 최근 20일의 주가 평균이에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고 치면 당연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최근 5일의 주가가 최근 20일보다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배열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또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주기가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예요. 골든 크로스는 이제 자주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20일과 60일이 만났다가 21선이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놀고 있죠. 이런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이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있다고 했었는데 한번 여기 주황색 62돌 평균선을 봐주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주황색 선에 닿을 때마다 어떤 것 같나요? 계속해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한 번씩 지지 역할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도 알아볼게요. 반대의 경우로는 역배열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을 해요.
이건 주기가 짧은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주기가 긴 이동평균선은 위로 가고요. 이때는 또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 대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데드크로스 먼저 살펴볼게요. 보라색 120, 그리고 녹색이 5일인데 여기서 5일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듣고 밑으로 뚫어버립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런 걸 이제 저희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역배열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배열은 여기서 아직 완전 뒤에 가서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보라색, 주황색, 빨강색, 녹색 120, 60, 25일선이 차례대로 깔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로 가고 단기 이평선 아래로 가는 역배열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이제 매매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 골든크로스 종목 그리고 정배열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데드크로스 역배열 종목을 사야 될까요? 상승 추세가 한번 나타나면 웬만해선 잘 깨지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락 추세 또한 한번 나타나면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을 계속 물타기를 해봐야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막상 얘가 반등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정배열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거래량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래가 많이 터지는 날이 중요할까요? 조금 터지는 날이 중요할까요?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거래가 많은 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고점과 저점 근처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를 추세 반전이다 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삼성전자가 42,300원 저점을 형성한 날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다른 날은 이만큼밖에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팍 솟았어요. 거래가 팍 솟으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 6만 얼마에 산분들이 여기까지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도저히 못 버티고 다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도 물량이 없고 팔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편하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요. 이평선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한 이쯤부터 급등을 하죠. 쭉 96,800원까지 급등을 해줍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시총이 아마 한때 200조는 됐을 거예요. 이때 되면 한 400조가 넘어갔겠죠. 시총이 200조짜리 회사가 2배가 오르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싸게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파는 거죠. 싸게 산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는 비싼 가격에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남들이 4만원, 5만원에 산 주식을 8만원, 9만원에 나는 계속 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팔 사람들은 모두 팔고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점이든 저점이든 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얘기는 팔 사람들이 다 팔았거나 살 사람들이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반전이 되겠죠. 이렇게 고점이나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경우는 추세가 반전되니까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에서도 거래량을 많이 봐야 되지만 초보자 강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HTS를 보면서 방금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볼게요. 종합 차트 눌러주시고 차트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건 삼성전자 일봉이고요. 봉 하나가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봉 위에 이렇게 포인터를 올려주시면 이날 시가, 고가, 저가 뭐 등등 다양한 정보가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주, 월 이렇게 단위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원하는 길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 저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60 이동평균선을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60이동평균선 지금 보시면 이 갈색 선인데요. 갈색 선을 따라서 쭉 보면 여기 한번 튀어나오려다가 맞고, 여기서 또 맞고, 여기서 또 맞고, 계속 60이동평균선을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쭉 이 정도 맞고, 여기서도 한번 맞았고, 여기서까지 총 한 3번 정도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녹색인 22돌 평균선 22평을 쭉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22평을 뚫고 올라오려 했지만 실패했고, 여기서도 뭐 22평이랑 다른 이평선을 맞았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번엔 올라갈 때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올라갈 때 보시면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한데 이걸 먼저 지우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61선을 닿을 때마다 갈색 선에 닿을 때마다 한번 튀고 여기서 또 튀어주고 여기서 또 튀어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마다 상승할 때는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떨어질 때는 저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그림들을 다 지우고 네, 여기 상승 채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기 편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위쪽 선에 닿을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아래쪽 선을 닿을 때마다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루면서 밑쪽 라인은 지지 라인, 위쪽 라인은 저항 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왼쪽에는 수평으로 된 박스권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를 1200으로 늘리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이쪽을 뚫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떨어질 때는 이 부분에서 맞고 튀고 또 맞고 튀고 맞고 튀고 하면서 밑에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밑에 지지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당겨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여기 저항선을 뚫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곳이 직전에 지지를 하던 42,600 부근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직전에 지지 역할을 하던 애들은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전에 저항선이었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이라는 게 한번 딱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PPT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여기 보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위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위쪽부터 쭉 들고 오면서 물건을 모으던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 주식을 던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들이 더 없어져서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고점에서 도지를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날 보시면 고가가 9%나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 시총이 이때 아마 한 400조쯤 됐을 겁니다. 400조 되는 회사가 9% 걸렀으면 하루에 한 30조가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주식하면서 삼전이 하루에 9% 움직이는 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고점 유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고가는 9%인데 종가는 2.5%죠. 고가 유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거래는 다 터졌습니다. 팔 사람들은 모두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 코스피도 버텨줄 텐데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뭐 회사가 좋으니까 뭐 빠지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지지와 저항, 상승 채널,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맞고 뭐 지지 저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조지표는 이제 워낙에 다양한 게 있어서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데 우클릭하고 지표 추가해 주세요. 가장 잘 쓰는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 볼게요. 이 볼린저 밴드를 키면 지금은 잘 안 보이시니까 네, 2포인트, 3포인트, 3포인트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볼린저 밴드가 좀 잘 보이는 모습인데 여기 밑에 있는 녹색 선이 하단선, 빨강색이 상단선,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이 중심선이에요. 빨강하고 녹색을 위주로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은 날은 이 빨간색 밴드를 뚫고 날아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밑으로 빠질 때는 이 녹색 밴드를 맞고 위로 자꾸 튀는 모습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만든 보존 지표고요. 이 빨강과 녹색 영역 안에 있을 확률이 96%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밖을 벗어난 상승을 하면 팔아야 되고 이 밖을 벗어나서 떨어지거나 이 선에 근접하게 되면 사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뭐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녹색이 닿았으니까 샀다. 근데 잠깐 반등하고 다시 쭉 떨어지죠. 보존 지표라는 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도와주는 지표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쓰는 보조 지표가 다 다르고 그 원리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 뭐 RSI라는 지표도 있고 MACD라는 지표도 있어요. 다 자주 쓰는 지표들인데 보여주는 타이밍들이 조금씩 달라요. 각자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가 보는 거래량과 캔들만큼의 신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처음 한다 하는 분들이면 우선 보조 지표를 끄고 깔끔한 차트에서 거래량과 캔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이제 거래량하고 캔들은 좀 알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보조 지표를 사용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HTS를 사용해서 방금까지 저희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식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